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분극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탈분극과 재분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탈분극과 재분극인데, 여러분 탈분극, 재분극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극 상태를 기초로 깔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해요. 그런데 내가 차를 타고 여기서 이쪽으로 동에서 서로 갈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자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극 상태 있잖아요. 그 분극 상태는 원래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 상황으로 두고 탈분극과 재분극을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탈분극되고 재분극되는데 그럼 기본 상태가 흐트러지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전 인류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면 야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분극과 재분극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극 상태를 흐트리긴 어렵다. 그러니까 NAK 펌프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던가 아니면 내부에 있는 칼륨이 빠져나가는 내부에 칼륨이 빠져나가서 마이너스가 되게 만드는 그것이 느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미리세컨드예요. 여기가 막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분극 상태가 마이너스 70mV 이 휴지 전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가만히 있는 상태, 요 상태가 분극 상태라고 했어요. 그럼 NAK 펌프는 언제나 돌아가고 있는 거고 내부의 칼륨이 너무너무 차오르지 않도록 어느 정도 차오르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탈분극과 재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먼저 이름을부터 좀 잠깐 하면 탈분극이라는 것은 분극 상태를 탈출한다, 벗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막전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깥을 0으로 뒀을 때 안쪽이 얼마나 마이너스다? 얼마나 마이너스다? 안쪽이 마이너스 70mV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겠는데 이 막전위를 알고 싶어서 막의 전위 차이를 알고 싶어서 바깥을 뭐로 뒀을 때 0으로 뒀을 때 안쪽이 얼마만큼의 전위 차이를 띠느냐 하는 것을 알아본 것을 우리는 막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상태를 분극 상태 그러니까 극이 나눠져 있는 상태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폴라리제이션 좀 어려운 얘기 써봤어. 예. 여기에 극화되어 있다. 극이 나눠져 있는 상태다. 나눌 분극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땅 하고 자극을 때리면 여기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돼요. 제가 저번에 바깥에 뭐가 많다고 그랬지? 그렇지. NAK 펌프 때문에 나트륨이 많다고 그랬죠. 빨간색으로 한번 할까요?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아요. 안쪽에 뭐가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칼륨이 많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NAK 펌프 때문에. 그럼 땅 때리면 나트륨 통로에 이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이 나트륨 통로에 뚜껑이 열리게 되면 바깥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Na 플러스가 들어가게 돼요. 그 안에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죠.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안에 마이너스가 세지겠어? 약해지겠어? 그렇죠. 약해질 거예요. 플러스가 들어오잖아.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안에 마이너스가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극을 주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약해지니까 Na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요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약해지니까 안에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들어와.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안에 마이너스가 약해지겠지. 안에 마이너스가 약해지니까 여기 올라가면 분극 상태를 줄이려고 자꾸 하게 되잖아요. 분극 상태를 줄이려고 한다. 분극 상태를 줄이려고 그런다. 불극 상태를 탈출하려고 그런다. 제거 탈착 접두어 D라는 말이 있어요. 디폴라리제이션 이걸 우리나라 말로 탈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탈분극 중에서도 역취전위가 있어요. 역취전위가 있는데
이 역치전위에 얘가 도달하게 되면 여기 주변에 있는 전위 민감성 나트륨 통로 또는 전압 개폐성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볼티지 게이티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게이트가 뭐야? 문이죠.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어떻게 열리고 닫히냐면 볼티지, 전압 차이 때문에 열리고 닫히는 전압 개폐성 또는 전위 민감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런 나트륨 통로들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가 다 열려요. 100개가 다 열리면 나트륨들이 확 들어오겠지. 나트륨들이 확 쏟아져 들어오면 얘가 빵 뜨게 돼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극대값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극 상태, 그러니까 탈분극, 디폴라리제이션 중에서도 임계점을 넘어갔다. 그래서 크리티컬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그러고 정확하게 말하면 임계 탈분극인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탈분극이 이 임계 탈분극, 크리티컬 디폴라리제이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분극 상태보다 올라가면 다 탈분극이에요. 다 탈분극이고 특히 역치전위를 넘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그 임계 탈분극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과학 교육과정에선 탈분극 그럼 대개 임계 탈분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극대값까지 도달하겠죠. 이 극대값까지, 그러니까 여기 초과, 여기 극대값까지 대개 플러스 30mV라고 나오는데 간혹 35mV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요 극대값까지를 우리는 극대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활동전이라고 그래요. 저번에 이 마이너스 70mV는 뭐라고 그랬지? 휴지전이. 가만히 놀고 있을 때 휴지전이. 그럼 여기 극대값은 활동전이. 그리고 여기 휴지전이하고 요 활동전이까지의 요 차이를 활동전이 크기라고 해요. 활동전이 크기. 조금만 기다려봐봐. 좀 이따 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요거. 그러면 조금 있으면 칼륨 통로가 더 열려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언제나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 칼륨 통로는 분극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촉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번에는 뚜껑이 있는 칼륨 통로가 있어요. 이것도 볼티지 게이티드야. 전압 개폐성, 전위 민감성. 이 칼륨 통로가 조금 이따 열리게 돼요. 그러면 안에는 칼륨이 많고 바깥에는 칼륨이 적으니까 안에 칼륨을 붙잡고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지? 저번 시간에? 내부의 마이너스가 안에 있는 K 플러스가 못 나오도록 꽉 붙잡고 있었는데 안에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다고? 약해졌다고. 약해지니까 나가려는 K 플러스를 잘 잡을 수가 없으니까 K 플러스가 욱 나가게 돼요. 그 플러스가 나가게 되니까 얘가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그걸 재분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휴지전위부터 여기 이 극대값까지를 우리는 탈분극, 활동전위까지를 탈분극이라고 하고 이 극대값 미만 여기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70 휴지전위보다 분극 상태보다 더 내려가게 되는 일이 있죠. 우리 이거를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과분극이라고 그래요. 재분극은 리폴라리제이션이죠. 다시 돌아간다. 이 과분극은 재분극 안에 있는 구간인데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칼륨 통로가 너무 늦게 닫혔어요. 그래서 칼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죠. 칼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으면 안에 마이너스가 세진 거지. 더 세지니까 K 플러스를 꽉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NaK 펌프는 계속 돌아가니까 다시 칼륨이 차오르면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게 탈분극, 재분극으로 요렇게 돼야 신경의 흥분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흥분이 이동을 하게 돼요. 요거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탈분극은 제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냐면 여기 이렇게 나트륨 통로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세포 안쪽이고 이쪽이 세포 바깥쪽인데 땅 때려서 나트륨 통로가 열린 거죠. 칼륨 통로는 지금 닫혀 있어요. 선생님, 언제나 열려있는 칼륨 통로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지금 초기 값이라고. 초기 값이라니까 일단 좀 제외하고, 초기 값. 저번 시간에 배웠던 초기 값 일단 잠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자극 땅 때리면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고 칼륨 통로는 조금 있다가 열리게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트륨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역치 전위에 도달하게 되면 볼티지 게이티드, 그러니까 전압 개폐성, 전위 민감성 나트륨 통로가 쫙 다 열리게 되면서 나트륨들이 쭉 들어오면서 활동 전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왜 안 넘어가? 재분국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재분국 때는 조금 있다가 나트륨 통로 이제 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린다 이거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원래는 그러니까 세포 바깥이 플러스고 세포 안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다시 돌아가면서 재분국이 되면서, 그러니까 극대값을 이룬 다음에 K 플러스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다시 재분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가 플러스 35가 활동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플러스 35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35를 지금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탈분국 구간이죠. 탈분국 구간일 때 뭐가 들어오고 있다 그랬어?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트륨 투과력이 확 올라간 거예요. 나트륨이 확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칼륨 통로가 투과력이 높아지면서 칼륨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여기가 다 재분국 구간이에요. 여기가 재분국 구간이고, 특히나 여기가 지금 과분극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칼륨 통로가 좀 너무 늦게 닫혔고 NAK 펌프가 계속 돌아가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재분국 구간에 과분국 구간이 있다. 요거 2021학년도 수능에 나온 또 그림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가 기억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니은이라고 그래서 기억이 뭐냐, 니은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탈분국은 주로 뭐 때문에? 나트륨이 유입되기 때문에. 칼륨은 주로 재분국은 주로 칼륨이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가 1을 잠깐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나트륨이 유입만 되고 칼륨이 유출은 안 됩니까? 탈분국 때? 아니죠. 칼륨도 유출이 좀 되긴 해요. 근데 주로 뭐 때문이다? 나트륨의 유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분국 때, 재분국 구간에서 칼륨만 유출되고 나트륨의 유입은 전혀 안 일어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나트륨도 유입은 좀 되지만 칼륨의 유출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탈분국은 주로 나트륨의 유입 때문에, 재분국은 주로 칼륨의 유출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활동전위의 크기 있죠. 이 활동전위의 크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까보다 좀 더 세게 때렸어요. 오빠! 그러면 아까 제가 역치 이상이 되면 여기에 전압 개폐성, 전위 민감성 나트륨 통로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다 열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까보다 더 세게 때렸으면 101개가 열릴 수가 있나요? 그러긴 어렵지.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열리는 거지. 내가 때렸다고 해서 없던 게 하나 더 생기면서 101개가 열릴 수는 없겠죠. 아까보다 조금 더 살살 때렸어. 헤이, 뻑! 하지만 역치 이상의 자극이야. 그럼 99개만 열릴까요? 똑같이 100개가 열리겠죠.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면 내가 세게 때리던, 천천히 때리던, 세게 때리던, 약하게 때리던 간에 활동 전위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전에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이기만 하면 활동 전위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좀 꼭 알아놓으시고요. 또 하나, 요거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탈분국 때 나트륨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트륨이 막 들어가면 내부의 나트륨과 외부의 나트륨 중에 어디 나트륨이 더 많아질까요? 언제나 바깥에 나트륨이 많은 겁니다. 언제나 바깥에 나트륨이 많은 겁니다. 칼륨은요, 언제나 안쪽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탈분국을 하다가 멈추는 것은
안쪽과 바깥쪽의 나트륨 농도가 같아져서 나트륨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나트륨 통로가 닫힌 겁니까? 그렇죠. 나트륨 통로가 닫혀서 못 들어온 겁니다. 언제나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아서 또 때려서 나트륨 통로만 열리기만 하면 나트륨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분국이 한번 떴다가 또 뜰 수 있고 또 뜰 수 있고 또 뜰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언제나 바깥쪽은 뭐가 많다고요? 나트륨이 많습니다. 언제나 안쪽엔 칼륨이 많습니다. 자꾸 여기가 T1일 때, 뭐 T2일 때, 뭐 안쪽에 나트륨이 많냐, 칼륨이 많냐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건 T1이건 T2건 언제든 상관없이 안쪽엔 세포가 살아있다면 NAK 펌프는 언제나 돌아가니까 안쪽에 뭐가 많다? 칼륨이 많다. 바깥쪽엔 뭐가 많다? 나트륨이 많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탈분국, 재분국으로 우리가 흥분이라는 게, 활동전이라는 게, 흥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플러스 30mV 그래프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한 신경에서 활동전이가 플러스 35, 플러스 30 이렇게 흔들리긴 좀 어렵고요. 되게 여기가 플러스 30이다 그럼 계속 플러스 30이고 플러스 35다 그럼 계속 플러스 35가 많습니다. 예, 여튼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화도 될 수도 있는데 대개는 딱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35 이렇게, 아니 플러스 30 이렇게 있는데 B 구간이 지금 탈분국 구간이죠. 그리고 C 구간이 지금 뭐예요? 재분국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B 구간에 지금 여기를 때렸어요. 이 분국 상태일 때 여기를 때렸습니다. 여기를 때리면 이 부분에 나트륨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안에 나트륨이 들어왔어. 조금 있으면 여기서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재분국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들어온 나트륨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 들어온 나트륨은 그렇죠. 양쪽으로 확산될 거예요. 양쪽으로 확산돼서 요 양쪽 이 옆에 있는 탈분국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분국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탈분국 돼서 재분국 정도로 가면 여기는 지금 이 양쪽이 지금 탈분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 양쪽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부에 들어온 나트륨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 여기서 만들어진 흥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위가 요 꼭대기 극대값이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 전위의 이름이 액티브 포텐셜, 활동 전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전위가 돼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이 이동할 때는, 흥분이 이동할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안쪽에서의 나트륨의 확산 때문에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민마리집 신경에서는 이제 주로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길 땅 때려서 여기에 나트륨이 들어왔어요. 나트륨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산된다고 그랬죠. 그럼 나트륨이 확산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전극을 1번부터 11번까지 쫙 꽂아놓고 여기를 빵 때린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딱 자기를 대봤더니 얘는 지금 여기 와 있고요. 얘는 여기 와 있고 얘는 9번,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극에서 멀어질수록, 자극을 준 곳에서 멀어질수록 나트륨의 확산이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멀어졌으니까 나트륨이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 많이 걸리니까 조금 신납니다. 아니, 그렇잖아. 이동하는데 오래 걸렸잖아. 이동하는데 오래 걸렸으니까 여기는 지금 막 신났어. 근데 여기는 한참 신났지. 여기는 막전이 변화가 오래됐는데 여기는 지금 막전이 변화가 이제 지금 조금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다라고 신경생물학에서 좀 설명을 합니다. 이 도미노 쓰러지는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도미노는요, 세워놓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쓰러지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그렇죠. 도미노는 세워놓는데 에너지가 들고 쓰러지는 데는 중력으로 쭉 쓰러지면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들지 않죠. 이게 왜 흥분의 전도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탈분국은 나트륨의 유입인데 나트륨이 유입될 때 뭐로 들어옵니까? 확산으로 들어옵니다. 바깥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나트륨이 적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확산으로 들어오니까 ATP의 소모가 없어요. 재분국은 뭐 때문에 되죠? 안에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칼륨이 많고 바깥에 칼륨이 적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재분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확산으로 재분국이 일어나니까 재분국에는 ATP 소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분국, 재분국 자체에는 나트륨의 확산, 칼륨의 확산이기 때문에 ATP 소모가 없어요. 그러면 흥분이 이동하는데 탈분국, 재분국 하는 데는 ATP 소모가 없죠. ATP 소모가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칼륨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뭐가 계속 돌아? 그치, NAK 펌프가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요거를 도미노를 세워두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었다가 얘를 땅 건드리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당 쓰러진다는 거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당 쓰러지면서 에너지는 들지 않고 또 쓰러지면 또 바로 세워놓는데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를 때려서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당 양쪽으로 쓰러져 갈 거 아니에요. 동일한 속도로 양쪽으로 쓰러져 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전도랑 비슷하다. 전도는 하나의 뉴런에서 양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도랑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도미노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민마리집 신경이고요. 마리집 신경은 좀 달라요. 마리집 신경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마리집으로 이렇게 쌓여 있죠. 마리집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마리집으로 쌓여 있는 바로 이 곳은 막전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전이가 생겨야 우리가 이제 전도가 쭉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전이가 생기질 않아요. 왜 막전이가 생기질 않냐면 저번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죠. 칼륨이 새나가면서 플러스가 새나가면서 안에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70mV의 막전이가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리집이 아예 이온의 이동을 막아버리죠.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집의 절연 효과라고 해요. 이 절연 효과가 일어나서 마리집의 절연 효과가 일어나서 이쪽에서는 그 막전이가 아예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이 민마리집 신경에선 탈분국, 재분국, 탈분국, 재분국, 탈분국, 재분국 하면서 이게 쭉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아까 요 그림 보셨죠? 요 그림 보면서 이렇게 쭉 전위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마리집 신경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 잠깐만 보시면 제가 지금 좀 축사 끌기 좀 크게 그렸습니다. 마리집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가 지금 랑비의 결절이죠. 랑비의 결절이에요. 요쯤 둘까요? 그럼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가면 요 시간이 아니라 이쪽이 거리겠죠. 거리. 여기를 때렸다 치고 이쪽이 거리입니다. 이쪽은 시간이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거리를 따라가면서 본 거니까 여기에 자극을 때렸으면 여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이 랑비의 결절이죠. 이 랑비의 결절에서는 이 나트륨이 이동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계속 나트륨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전도가 일어나는데 요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그냥 나트륨이 확산을 그대로 여기서 느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랑비의 결절에서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빠르다고 내가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의 시간에, 이쪽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만큼의 시간에 요만큼을 가게 됩니다. 랑비의 결절에서. 하지만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부분에서는 요만큼의 시간에 이만큼을 가게 되니까요. 훨씬 빠르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붕붕 뛰어간다고 그래요. 전도가 붕붕 뛰어간다. 지금 이쪽을 때렸죠. 예. 전도가 붕붕 뛰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도약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가 더 빠르냐, 전도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민마리 집에서는요, 민마리 집에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당 쓰러져서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 집에선 요게 이제 마리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 집이 마치 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철봉과 같아서 땅땅땅 쓰러지면서 이걸 땅 건드리면 땅땅땅땅 따따따땅 이렇게 돼서 이쪽이 도약 전도가 일어나서 훨씬 빠르게 쓰러지지 않냐. 그래서 얘는 여기 지금 이제 쓰러지고 얘는 지금 여기 쓰러지고, 그래서 훨씬 마리집이 빠르게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 속도는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또 이 마리집 신경은 척추동물의 특징이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부를 해보니까 무척추 동물에서는 우리가 마리집 신경이 별로 잘 발견이 안 되고, 그 척추 동물에서 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물론 척추 동물이 다 마리집 신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민마리집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마리집 신경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무척추 동물은 이제 주로 어떻게 한 것들이 많냐면 축삭의 굵기를 키워요. 그러니까 이 축삭의 굵기를 키워 이렇게 키우면 이쪽이 NAK 펌프 수도 많겠지만은 그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나트륨의 확산이 좀 더 빨라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전도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축삭이 굵은 녀석이 얇은 녀석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마리집이 아무래도 그냥 민마리집 굵은 놈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알려졌어요. 물론 마리집도 있고 굵은 놈이 제일 빠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전도 속도가 결정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탈분국, 재분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요약만 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